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HMM입니다. 컨테이너선 선박 운임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운주들의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요. HMM은 오늘 쟁의 회기를 노조가 97%의 찬성률로 가결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좀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자, HMM은 앞으로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단기적으로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타다 좀 해보려고 왔다 단단히 물려버렸네. 13,000원대 후반은 언제 오나? 12,600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잘 잡은 듯 어차피 갈 종목은 가게 돼 있으니까요. 이번이 세 번째 13,000원 이하 구간인데 횡보는 이 정도에서 끝날 거지? 나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13,000원대 후반은 언제 오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초반인데 뭐 조금 시간 지나면 13,000원대 후반 정도는 오지 않을까, 전문가님? 사실 이제 걱정이 좀 돼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뭐 일단은 회사 입장과 노동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주식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실적적인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해운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여러 가지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쉽게 얘기하면은 18,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21선을 뚫기에는 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을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을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스탑을 드셨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18,000원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번이 세 번째 13,000원 이하 구간이다. 횡보는 여기서 끝낼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000원까지 좀 갔다가 좀 내려오더니 지금 이제 박스권에 딱 갇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8,000원까지 중장기로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1월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걸로 그래요.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정고를 돌파해야 되는데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돌파할 때는. 그죠. 근데 그 명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달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고 조금 중장기로 본다면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설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볼게요. 오늘의 4위는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테슬라의 납품사 태화기업의 전기차 모터와 자동차 사업 부분을 3,200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장 강세로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지금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인베스트먼트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 인베스트먼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6,200원 밑에서 털린 주주님들 그리 참을성이 없어서야 참으로 안타깝네요. 연휴 내내 탈출을 기대했건만 설렘이 좌절로 바뀌는 건 순식간 8,200원 오긴 올까? 그냥 위로 확 쏘던가 하방으로 시원하게 내리꽂던가 개미들 간보기 정말 지긋지긋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8,200원이 오긴 올까라고 하셨습니다. 거의 뭐 전 고점 부근인데 뭐 오늘 뭐 너무 순식간에 또 빠져버려서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원래 뉴스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또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SV 인베스트먼트 참 잘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8,000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만 아닌다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전거래를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의견이셨고 목표가는 우선은 8,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 그냥 위로 확 쏘던가 하방으로 내리꽂던가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셨지만 하방으로 내리꽂았으면 또 이제 원성이 터졌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은 그럼 6,400원 구간이고 목표가를 8,000원 설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전기차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슈퍼사이클의 5년을 도래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오늘 28일이다 보니까 또 28일에는 사실 이제 그 물론 10억 기준이긴 하지만 예.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에 아. 또 세금 문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종목이 신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물량 줄이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내일부터 또 다시 순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에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어쨌든 목표가를 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트루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전기차 이슈입니다. 센서 업체 트루윈이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와 전기차용 센서 BP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0%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루윈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루윈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건 하루짜리용 단타 종목이 아니다. 내년 최소 2만 원까지 간다. 상장 이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 크게 간다. 오늘만 볼 거면 주식 접어라. 오늘 종가는 다시 상한가. 주식 한두 번 합니까? 빨리 타는 게 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이건 하루짜리용 단타 종목이 아니다. 2만 원까지 내년에는 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도 전문가님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엔 참 전기차 이슈가 대세인 것 같아요. 역시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 2만 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선제될 것들이 어떤 있습니다. 게 있을까요? 채권을 좀 많이 발행해 놓은 게 있어서 채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은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분명히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했지만 매출이 뭐 확실하게 뭐 계속해서 잡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선상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았지만 아직 큰 흐름상에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채권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건이 많다라는 점이신 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어디서는 또 그런 게 많으면 오히려 주가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는 첫 번째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금을 활용해서 뭐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하지만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결국은 주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식 수가 증가가 되게 되면 기존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만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량이 또 희석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에 또 전환사채 발행건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보면 상장 이래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하셔서 거래량 보니까 정말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거는 좀 상승 출발의 신호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요, 전문가님? 그거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이었고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28일날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제 갭이 띄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 메꾸는 작업도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올라갈 상황에서 조금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망 자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갭을 메꾸는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는 관망하는 자세가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렴할 때 담아두는 게 이득이죠. 지금 매수해도 내년 초 100% 수익이다. 66,000원에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 누르기도 전에 훅 오르다니 아깝네. 68,000원만 지켜준다면 매수 타이밍 현재 이 종목만큼 눈에 띄는 바이오주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저렴할 때 담아두는 게 이득이다. 지금 매수를 하면 내년에는 100%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한 11만 원까지 올랐다가 기간 조정 좀 받고 지금 7만 1,000원 구간인데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그런 상대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너무 이제 과열 구간에 들어서긴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본질적 가치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자꾸 윗꼬리가 발생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종가까지 윗꼬리 발생하지 않으면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만약 종가에 또다시 윗꼬리 발생한다면 자꾸 투매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좀 조심스러운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윗꼬리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점이 약간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 이런 의견을 설명하셨는데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68,000원만 지켜준다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마지막 게시글에 쓰여 있거든요. 이 종목 일단 목표가를 어디까지 그럼 열어줄까요, 전문가님? 저는 8만 원에 단기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8만 원 도달하거나 다시 좀 흘러내렸다가 다시 이제 지금 8만 원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은 손절 라인 잡고 가셔서 리스크 관리 올라가면 그대로 두지만 6만 원이 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만 원의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8만 원 일단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3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돌파했습니다. LG전자 기세가 정말 무서운 수준인데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도 목표 주가보단 한참 아래 아직 갈 길은 더 남았습니다. 시총 20조짜리 종목 맞나요? 뭐 이리 쉽게 계속 뚫는 거야. 이대로라면 30만 원은 충분히 가겠다. 2021년은 LG 시대가 될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시총 20조짜리 종목 맞냐? 왜 이렇게 쉽게 잘 가냐?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예전에 상한가를 한번 가고 오늘 또 20% 가까운 급등세를 가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문가님? 일단 이름을 잘 지어서 그렇습니다. 럭키 금성이라. 예. 네, LG전자가 10만 원이 저항이 있었는데요. 예. 그 저항을 뚫어서 그렇습니다. 뚫고 나서 그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달고 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이제 위에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위에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인데 너무 또 금방 또 10만 원 뚫어버리고 그 이후로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30만 원까지 간다는 분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30% 정도 더 상승 가능할 것 같아서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18만 원까지 30% 추가 상승 여력은 보인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기분 좋게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LG전자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관심주가 되겠네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올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좀 가장 좀 안정적인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때 마음도 편안한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좀 대규모 수주도 있었고요. 또 이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대규모 수주가 이제 미국 캐터필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 공급 계약치는 1,500억으로 굉장히 좀 단일 판매 기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전기차는 결국은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시가 점차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는 그 고무벨트,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을 열 때 거기 고무 바킹이 있죠. 그 다음에 본네트 열 때 고무 바킹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차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고무벨트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기아차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로직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재무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PBR 1 이하 구조의 유동 비율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작은 금액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간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좀 덜 갔습니다. 현재 고점 15,000원이고 현재 약 50% 조정을 5,000원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지금 자리에서 21선 지금 다시 올려놨죠. 9,8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지금 자동차 패러다임 따라 움직인다면 정고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13,000원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고점 13,000원 보고 있고 그다음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순저가는 8,000원 제시를 드리겠는데요. 종목 자체가 워낙 좀 안정적이고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전고 돌파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13,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좀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독일 고무 벨트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뭐 전기차 이슈, 안정적인 재무 구조, 또 안정적인 차트 이러한 이유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기 목표가를 13,000원, 이후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